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와 시국 불안정에 기부가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선박을 추가 발주해 군산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기 침체와 시국 불안정으로 기부마저 얼어붙을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개인 고액 기부자들이 늘었습니다. 첫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안과 전문의인 윤상원 씨는 최근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5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인식과 달리 빚이 적지 않지만 나눔을 먼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생활 20년 해오면서 내가 환자들 열심히 보고 일 열심히 한 거 말고 과연 나눠본 게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막상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든 크든 한번 나눠보자 해서. 최근 마무리한 사랑의 열매 이웃 돕기 모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2일 동안 전북 지역 모금액만 72억 5천만 원. 이곳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당초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어 12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금액도 온도도 역대 최고치로 개인 고액 기부자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실제 1억 원 이상 기부 약정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는 지난 201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 올 들어서는 1월에만 무려 6명에 이릅니다. 전통적인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 전문직뿐만 아니라 20대 쇼핑몰 운영자, 60대 농부 등 직업군도 다양해졌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기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면서 고액 기부가 활성화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돈의 전체 기부의 70%를 차지하는 소액 기부자들도 풀뿌리 기부 문화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성금은 우리 돈에 어려운 이웃 2만 4천 명에게 약 80억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0개 각종 시설에 올 겨울은 정치 혼란에 경제 불황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부 온도는 차가운 한파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조선소가 6월에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정부가 공공선박을 추가 발주해 군산에 우선 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 집 앞에서 군산 시민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최소한 조선소가 유지되도록 울산의 건조 물량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줄줄이 부도 위기에 내몰린 60여 협력업체들은 예정대로 6월 조선소 운영이 중단되면 군산 조선산업은 이제 회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동이 돼야만이 그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 전문 인력들은 또 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1년 뒤 찾아올지 모를 세계 조선업 호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선 행보를 위해 군산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물량 우선 배정을 조건으로 한 공공선박 추가 발주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용선들을 조기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군산 조선소를 가동 중단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건조 물량 2척을 수주했지만 모두 울산 본사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추가 발주 계획이 없고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경영상 이유로 개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군산 조선업계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희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수의 공기업들이 전북 혁신도시에 하나둘 둥지를 틀었는데요.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은 10%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 혁신도시가 2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요.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남부발전. 부산 이전 첫 해 지역 출신을 무려 27%나 선발한 데 이어 작년에는 신입사원의 30%를 지역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육성을 위해 산학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7%를 기록해 4명 가운데 1명이 지역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의 상황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초에 114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토정보공사. 전북 출신은 고작 8명으로 7%에 그쳤습니다. 초봉이 3,500만 원에 근속 20년이면 억대 연봉을 바라보는 꿈의 직장이지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매년 1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30%는 고사하고 공사 측이 자체 설정한 지역인재 10% 채용 목표 자체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0% 채용 목표제를 적용을 해서 단계별로 10%가 안 될 경우 이렇게 추가 합격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력에 비해서 좀 실적이 약간 부진한. 전기안전공사 역시 전라북도와 맺은 협약 때문에 지역 인재를 15% 정도 선발하고 있지만 부산처럼 규모를 더 확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힙니다.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 인재를 이쪽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쪽 지역에 있는 인원이 타 지방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공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역의 요구가 무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핑계에 불과합니다. 채용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이들 공기업과 달리 지역인재 채용에 더 적극적입니다. 전라북도로 옮기기 전에는 지역 출신이 5%에 그쳤지만 이전 이후에는 19%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우리 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우리 청에서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앞두고 도내 대학과 미리 협약을 맺어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 것이 빛을 보는 겁니다. 부산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고 부산시도 20% 이상 지역 인재를 뽑아달라는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5%, 10% 이렇게 채용을 하시던 기관들에서 약간씩 상향 조정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자발적인 인재 양성 노력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면서 도내에만 최대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질의 직장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유독 공시족들이 많아 시험 시기에 따라 이 실업률까지 널뛰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 도서관. 저마다 두툼한 책을 쌓아놓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전공 서적보다는 시험 교재들이 대부분으로 인터넷 강의에 몰입한 모습도 많이 눈에 띕니다. 지극히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박봉이긴 한데 이제 워낙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잘리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 공무원 준비한 것 같아요.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일반인조차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 대학 측도 이들에게까지 열람실을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전주 시민이면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 연월로 따지면 한 200여 명씩 등록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족은 해마다 들어 최대 2만 명까지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의 동향이 고용 통계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 4분기 12.2%로 전국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도내 20대 실업률은 3, 4분기 들어 전국 최저인 4.8%로 낮아집니다. 갑자기 취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기간 경제활동 인구로 잡혔던 공시족들이 시험이 없는 시기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면서 빚어진 현상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없을 때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나고요.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해마다 늘어가는 전라북도의 공시족 현상.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전주 서부권 주민들을 위해 오는 8일부터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정차가 시작됩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는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을 포함해 도 경계를 넘는 목포와 광주 방면까지 모두 25개 노선에 하루 195대의 시외버스가 정차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설치된 간이정류장은 효자동 정류소를 포함해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요즘 교사와 선후배가 모여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졸업식 시즌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졸업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졸업식으로 모처럼 교정이 들썩입니다. 이별의 순간이지만 교사와 선후배 모두 밝은 표정으로 그간 노고를 위로하고 앞날을 응원합니다. 축하해주는 가운데 졸업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 가서도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성실하게 대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졸업식이 자취를 감춘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이맘때쯤이면 졸업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하나둘 내걸려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교정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전교생 12명 가운데 6학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졸업식이 사라진 건 벌써 2년째로 졸업생이 없는 도내 학교는 올해만 무려 6곳에 이릅니다. 농촌 학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배정되는 신입생들이 있는 경우 그런 연도에만 신입생들이 들어오고요. 그 해당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지난 30년간 도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20여 곳. 교육부는 여전히 60명에서 300명 이하 규모의 학교들은 통폐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내 학교의 50% 가까운 360여 곳이 정리 대상입니다. 자치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연대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것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졸업식이 사라져가는 우울한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행 교육을 유발하는 과제나 배치고사 실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의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은 입학 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 예정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도내 농산물 구매를 원할 경우 시군별 통합 마케팅 조직을 활용해 원료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세계반 9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기업들의 타시도산 농산물 구매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도내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이 농촌 환경 보전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과 약정을 거쳐 읍면동에 신청하면 벼 예상 소득의 70%를 4월부터 7개월간 한 달에 최대 100만 8천 원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가계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진안군은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이 환경 보호와 용담호 맑은물 유지 효과가 높고 농가 호응이 커 사업량을 지난해 4천만 원에서 올해는 6,9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용담호 맑은물과 깨끗한 토양을 위해서 더욱 충실한 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가구의 전기와 가스, 보일러 등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다음 달부터 100개 마을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합니다. 임실군이 맞춤형 주민건강 진료 서비스로 이동 건강검진을 펼칩니다. 의료기관이 취약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다음 달 19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실시하는데 흉부와 혈액 등 검사는 물론 암 검진도 함께 추진됩니다. 맞춤형 주민 건강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찾아가는 의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고창군이 일제 소독을 추진합니다. 지역 축협이 주관하고 농협이 함께한 일제 소독은 무인 헬기 2대와 공동 방재단 등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 주변에서 선제적 차단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현직 시의원이 도박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김제 만경읍 한 사무실의 도박 현장을 급습해 김제 시의원 49살 A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판돈 규모 등을 조사한 뒤 A 의원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강영수 부의장이 사무처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민수건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에서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며 강 의원 지역구인 전주 4선거구에서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경기 위축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형 소매점의 판매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89.9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2.5% 줄어 2달 연속 2%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상품군별로는 오락이나 취미용품이 32% 급감했고 가전제품과 의복도 각각 11.5%와 8.6% 줄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도내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올 초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은 연간 3.86% 상승해 전국 평균 4.75%보다는 낮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의 경우 18%가 상승했고 부산과 세종시도 7%대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 경기와 강원은 2%에 그쳤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심청전 등 한글 고전 소설을 전주 한지로 다시 찍어낸 완판본이 오는 28일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갤러리 한옥이 9일까지 독특한 기법을 선보이는 주성태 작가의 판화전을 갖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새만금 드림홀에서 다양한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인 케이트 그리너웨이 관련 전시회가 완주 삼리의 책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2월 첫 강연이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결핍이 곧 에너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끼와 열정으로 꾸며진 제16회 군산 어르신 예술제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찾아가는 로컬 푸드 장터가 모레 익산시 어양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봄 결혼 시즌을 앞두고 MBC 웨딩 대박람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 기간 운영을 도울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6도, 전주 5도, 순창 4도 등 3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새벽을 기해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물결이 0.5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